아,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지금 뭐, 우리가 현재 오전에 10시쯤에 서울 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한가 예술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설명회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채팅창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은 질문을 적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 답변을 이렇게 갖는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경기나 대전에 관련돼서 뭐 좀 궁금한 사항, 뭐 그리고 경기 대전 이외에도요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다른 학교에 대한 질문이 이제 앞에 분을 못 들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이제 실시간으로 대면 설명을 했을 때는 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설명의 그게 장점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새 좀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5분에 이제 설명회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좀 질의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뭐 입학 전형이나 프로그램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어, 어, 이제 물올이 끝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좀 입학 테스트를 좀 미리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좀 봐주시면은 반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원활하니까요. 또 물올 보는 학생들은 물올 끝나고 토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 날 바로 개강이기 때문에 끝나고 또 시험 보면은 또 피로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날 때 좀 입학 테스트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24학년도 경기대전 영재학교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전형 분석, 그 다음에 수학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올해 입시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를 한 군데만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내년에도 똑같은 기조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730명이 서류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에서 통과한 인원이 이제 37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서류 자체는 그전에는 이제 중복 서류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지원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이 서류 지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경기를 2차 시험을 응시하게 된 인원 자체가 거의 한 3,400명대로 거의 한 2, 3년간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지원하고 이제 생각하고 2차를 응시하는 계파 정도가 한 요 정도 선이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요, 1단계에서 거의 한 이제 50% 정도 통과율이 보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인원이 이제 탈락한 경향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학년보다는 이 비중에는 2학년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보다는 2학년들의 서류 탁률들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1.5배수 한 180명 정도를 선발을 해요. 근데 이제 서류를 통과한 370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2단계 자체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한 49%의 통과율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캠프를 해서 통과율은 이제 62%를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도 우선 선발이 있죠. 근데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선발 인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선 선발을 2단계 했더라도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형을 캠프 전형을 똑같이 다른 전형 일반 전형 학생들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을 했어도 내가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우선 선발로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 인원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193명 중에 110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이제 통과율을 해서 62% 이렇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2단계 문제를 보시면요. 경기는 뭐 1교시, 2교시 해서 이렇게 나눠서 문제가 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경기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좀 다른 패턴을 보였죠.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경기가 이제 그전에도 그렇고요. 수학 과학의 비중이 똑같이 출제를 했었어요. 뭐 예전에는 수학 따로 과학 따로 보기도 하고 1교시에 수학 과학, 2교시에 수학 과학 이렇게 같이 보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수학 과학의 비중이 똑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교시의 수학과학을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의 수학만 봤어요. 그리고 배점 자체를 보면은 1교시의 수학이 40점, 과학이 60점, 2교시에는 수학이 100점이죠. 그렇게 보시면은 통틀어서 수학이 140점 만점이고 2단계에서 과학이 60점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어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적게끔 이렇게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내년에 이제 이런 기조로 출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을 가봐야 알겠지만 이 기조 상태로 유지하지는 않지 않을까. 예전처럼 좀 수학과학의 비중을 좀 맞추는 형태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수학 같은 경우에요. 좀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점수 분포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교시 수학은 좀 쉬운 문항, 이제 좀 단답형이나 이런 형태의 쉬운 문항으로 좀 구성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건 2교시 수학 내문항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했느냐가 실질적으로 경기의 어떤 당락에 좌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이제 예시 문항은 이게 좀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항이거든요. 좀 열린 답안을 쓰게끔 하는 아이들 자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 스스로 답안을 찾아가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문항의 어떤 수학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평소에 어떤 문항을 좀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수학적 해석을 하는 연습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항을 보더라도 그 자기 논리 체계에 맞게끔 구상을 하고 해결하는 그런 어떤 실력이 키워진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요, 12문항이 이제 60점 만점으로 이렇게 배정했는데, 이제 물화생지의 비중은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문제 자체는 과학 문항이 60점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소재도 거의 중등 내용 소재에서 최대한 다뤄졌고요.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진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화학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구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등과학에 포함된 소재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초 어떤 과학에 대한 학습을 좀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좀 폭을 넓혀서 응용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올해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쉽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보다 좀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과학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경기를 2차 통과한 학생들의 어떤 분포, 성적 분포를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본 종합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데이터화한 건데요. 이제 가로축은 이제 수학 백분율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과학 백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한 30% 안쪽에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뭐 수학과학 종합 나타났는데 이제 가장 위에 있는 2차 평균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한 이제 상위 백분율이 20% 안쪽인 아이들이 좀 경기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많이 합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평균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0% 정도 더해서 한 30% 안쪽이면은 충분히 경기를 지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통과할 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우선 선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이 다 똑같이 돼서 누가 우발이 될 수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은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우발 자체가 최대로 하면 47명까지는 선발이 가능해요. 근데 이 47명이 다 채워지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 채워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해도 매년 지역별로 어떤 많은 학생들이 선발하는 지역들이 제한이 돼 있고요. 모든 지역에서 다 이렇게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통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47명 좀 안쪽에 한 40명 좀 안쪽, 35명에서 한 40명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전형을 보면은 이제 2단계에서 2배수 이내에서 지역별 1인자를 선별을 합니다. 요건 어떤 의미냐면은 2차 시험을 보고 그거를 점수화해서 2배수, 정원의 2배수면 240명이 되죠. 그래서 240명 내에서 지역별 1인자가 지역 우선 선발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형을 일반 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합격을 했더라도 내가 우선 선발로 합격을 했는지 그냥 합격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요런 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선 선발되면 우선 선발된 인원을 좀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추후에 뭐 따로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전형으로서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같은 경우에 캠프의 특색이 좀 아이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 활동의 캠프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있긴 하겠지만 개별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과학 같은 경우는 스마트 도시를 설계해서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어떤 설계를 하는 이런 형태가 제가 이제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 센터를 설계하는, 저도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예, 들어갈 때 보면은 실제로 인원수가 제한이 됐고, 대기하는 시간, 그 다음에 주사를 맞는 인원, 또 뭐 접수하는 인원, 거기에 따라서 막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막 밀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구상하는,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독특한 점이 어떤 거냐면은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자기주도 학습 뭐 설계라던가 백신 접종 설 때 한 자신의 답안지를 채점관들이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좀 질문을 하는 그런 개별 면접도 있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상황 면접과 이제 자소서에 관련된 탐구 활동 관련해서 물어보는 이런 면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좀 수학의 배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수학의 어떤 영역이 좀 많이 강조된 이런 올해 출제 경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을 좀 보시면요. 대전은 올해 같은 경우가 서류가 한 408명 정도가 서류를 지원해서 340명이 1차를 통과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류 통과율이 83% 정도가 돼요. 이 38% 정도면은 이제 8개 영재학교에서도 서류 탈락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작은 학교 중에 하나가 대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내년에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서류 탈락률이 가장 적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1.5배수를 뽑아서요. 한 90명 중에 1.5배수면 135명이 되겠죠. 거기에서 340명이 이제 시험에 응시해서 한 40%의 어떤 통과율을 진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9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도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발 인원은 이제 캠프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캠프 인원이 이제 우발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제 통과율, 경쟁률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대전 같은 경우가 한 34명 정도를 우선 선발할 수가 있는데 예측해 보면은 거의 34명의 어떤 우선 선발 인원은 거의 채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캠프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이제 통과율이 한 58%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문제를 좀 보시면요. 대전 같은 경우는 뭐 1교시 100점, 2교시 100점, 이제 수학 100점, 과학 100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항수는 수학, 과학 모두 많이 이제 줄어든 형태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서술형이나 열린 답안의 어떤 문제 출제의 비중을 좀 늘리다 보니까 문항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수학 문항을 보시면요. 뭐 보통 대전에서 출제되는 어떤 수학 경향성의 문제가 뭐 올해도 그대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옆에 이제 문제 예시를 들어줬는데 어떤 기하 문제라든가 뭐 대수 문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춰졌던 비슷한 유형과 난이도에 맞춰서 이렇게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문제 자체가 뭐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고 해서 이게 뭐 쉽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을 보는 아이들의 어떤 합격하는 그런 아이들의 수준에 비할 때는 조금 뭐 난이도가 낮을지 몰라도 영재고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아이들, 뭐 저희가 보통 예상하는 어떤 중위권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좀 다양한 문제를 좀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 대전 문제가 좀 원론적인 경시 형태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유의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요. 16문항으로 물화생지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기존의 어떤 정답을 구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좀 나름대로 서술을 이용하고 해석하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뭐 화학 문제, 여기 보시면 어떤 분류를 하는데 조건에 맞게끔 분류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그 생물에서의 유전 문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작년 비해서는 문항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형태도 좀 서술형 형태로 어떤 게 이 서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께서 이 서술형 자체를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경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영재학교에서 쓰는 서술은요, 이제 논술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답을 쓰되 어떤 그 과정과 풀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서 그 답안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답을 쓰더라도 거의 한 많이 써야 한 세네 줄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어떤 오류가 없이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쓰느냐. 아까 이제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단답형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술형 문항도 이렇게 출제가 돼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활용하고 응용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표현하는 그런 연습도 중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전을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좀 보시면요. 앞에 이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저기 0에서 한 10% 정도의 어떤 그 란이 좀 비어져 있죠. 그걸 보시면은 보통 이제 한 20% 안쪽에 뭐 30%나 20% 안쪽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경기들을 많이 지원하고 좀 2차를 통과하는 그런 성적 분포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한 뭐 20에서 그 중반쯤, 중반의 성취도를 보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2차를 통과하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차를 통과한 아이들의 평균 성취 백분율이 한 31%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31%가 어느 정도인지를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뭐 앞에 서울이나 다른 학교들을 설명할 때 서울이 2차 평균 백분율이 한 15% 정도가 되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한 20%, 대전이 한 31% 정도 되고요. 한가영 같은 경우가 한 37%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이 한 47%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이제 그런 성취율에서 한 중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발 같은 경우는 좀 21% 안쪽에 이런 성취율을 보인 학생들이 이제 우발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이제 올해의 입시를 준비하고 나가는 아이들의 입시 지도의 어떤 자료로 활용되면서 이 잘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학교에 적합한지, 어떤 2차 통과율의 어떤 가능성이 얼마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이제 활용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대전 우선 선발을 좀 말씀드리면요. 대전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총 한 34명을 선발할 수가 있고요. 2단계 평가 결과에 이제 상위 180등 이내의 학생들을 이제 성적 순으로 나열해서 그 지역별 1위인 자를 이렇게 우선 선발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보시면 선발 방법의 1, 2단계를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명인데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서도 어떤 경기면 경기 지역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도 나뉘잖아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1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대전의 15명은 우선 선발이 다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대부분 충족돼서 선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이 되면은 이제 3단계를 면제하고 이제 최종 합격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우발이 된 학생의 좀 성적을 좀 이렇게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초기 1회 모의고사 때는 좀 32%로 좀 낮았지만 그 이후에 15% 안쪽으로 꾸준하게 성적이 유지가 되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발이 되는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성적에 대한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모의고사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좀 어렵든 쉽든 간에 자기의 포지션을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 좀 우발이 잘 되는 경향성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2단계는 마치고요. 대전 캠프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와 3차의 비중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대전 같은 경우 2단계가 200점, 수학과 100점 해가 100점, 100점 피해서 200점 만점이고요. 캠프 자체도 200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2차와 3차 토탈 이제 4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과학 탐구 영역 평가 80점, 수학 80점, 그다음에 언어 기반의 어떤 평가, 글쓰기 평가 40점으로 해서 200점 만점으로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됐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는 캠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단계를 얼마나 착실히 공부했느냐가 3단계까지 이어지거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좀 더더욱더 이 캠프 자체가 어떤 문항을 풀면서 해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지필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2단계 공부의 역량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가 캠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경기와 어떤 대전의 전체적인 올해 입시에 대한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뭐 좀 더 궁금한 점은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받도록 하겠고요. 수학과학 프로그램,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이제 물올 이후에 저희 다원교육에서 이제 영재반이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월수금반, 3일반, 화목일반, 수학도 마찬가지로 월수금반, 화목일반으로 이렇게 3일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8월 30일 날부터 이제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 과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중 과학반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를 들어서 주말 과학 영재반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주말 영재 과학반 같은 경우는 과학은 토요일 날 물화생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물화생지는 다 수강도 가능하고 선택적인 수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학은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뭐 수학각을 다 주말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토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영재반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이후에 뭐 주말 영재반의 어떤 커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중 같은 경우는 3일 체제로 가고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 체제로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스케줄이 좀 달라요. 시간적인 요소가 주중 커리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주중 영재반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을 두 분이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두 분이 선생님이 영역을 맡아서 무사생지 모두 다 두 분이 선생님이 영역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주말 영재반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선생님이 이제 물화생지를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소요가 주말 영재반이 조금 더 적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뭐 진행되는 컬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재반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저는 입학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먼저 상담실에다가 입학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는 이제 8월 19일부터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수학은 80분, 과학 90분 이렇게 진행되고요. 수학은 100점, 과학은 200점.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가 100점, 화학이 200점 이렇게 화학이 100점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반배정을 하고 저희 다원 교육에서 영재 교육을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미리 신청을 하셔서 뭐 물월이나 화월 앞으로 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나는 어떤 요 시기의 텀에 좀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학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커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지금 현재도 이제 영재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8월 말부터 시작하는 이 영재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커리가 1월 달까지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1월까지 어떤 물화생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들을 이제 채우는 그 기간으로 설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 기간이 제일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2월 달부터는 본질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어떤 응용과 실전 문제풀이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얼마만큼 잘 잡아졌냐에 따라서 다음 커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1월까지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월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면서 모의고사가 같이 병행이 돼요. 모의고사를 이제 전국 단위 종합 모의고사가 진행돼서 앞에 저희가 이제 성적 분석을 했던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입시 지도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 영재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달에 서류를 접수를 하고 6월 초에 서류 접수하고 7월 초에 2차를 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준비하는 이제 한 곳만 지원하게 되면은 5월 달쯤 되면은 자기가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서류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봉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입시 지도를 통해서 학교를 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4월까지 커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정해지는 5월부터는 학교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끔 파이널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과학 프로그램에서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학원에서는 조금 최대한 어떤 수업에 진행되는 것들을 어떤 교재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재화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화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학원에서 나눠지는 프린트 수업, 프린트가 너무 많으면요. 이 프린트 지난 이후에 봤을 때 프린트에 손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시간이 지나서 복습을 할 때 프린트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교재화를 보면서 지난 공부에 복습할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재화돼서 모라생지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자료도 이제 배부가 됩니다. 이제 기초 능력을 이제 함양시킬 수 있는 학업 영역 평가 모음집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라생지 600제 요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더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뭐 서술형 문제라던가 아니면 응용 문제들이 좀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과학 현상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를 보여줄 수 있는 생활 속의 과학이란 어떤 배부 자료를 해서 아이들이 이런 뭐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외에 스스로 복습을 하거나 자습을 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배부 자료들도 교재화돼서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시스템은요. 뭐 매일 데일리 테스트가 있고요. 뭐 이게 그날 수업한 과목에 대해서 보는 데일리 테스트와 그다음에 매달 평가는 월말 평가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1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재 계획상으로는 횟수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영재고의 어떤 입학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4월까지는 종합 모의고사를 적용해 봅니다. 학교별 구분이 없이 종합 모의고사를 보면서 전체적인 성취도 측면에서 상위 백분율을 보면서 입시 지도를 해가서 아이들의 어떤 입시 지도 자료에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정해지는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학교가 정해지는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학교별 모의고사를 계획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학교별 모의고사는 뭐 서울, 경기, 대전, 한국, 예술형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과의 비교와 그 학교의 어떤 특성에 맞는 문제들로서 모의고사를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성적표를 잠깐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우발 학생들의 성취도를 보여드렸던 어떤 모의고사 누적 상위 백분율을 하단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종합 모의고사를 보는데 학교별 구분은 없지만 학교를 선택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1회차에 봤을 때 어떤 아이는 서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경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제 대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학교 구분이 없는 전체적인 성적과 그다음에 그 회차에 어떤 학교 같은 학교를 선택했던 아이들의 석차를 좀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살펴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좀 이제 갈등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경기를 쓸까? 대전을 쓸까? 갈등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택한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그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나의 성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성적표가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2차 보기까지 한 11회 정도의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예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서술형 문항이다. 조금 이제 열린 문항이 출제가 됐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열린 문항이나 개방형 사고에 대한 뭐 따로 대비. 뭐 어머님께서는 뭐 어떤 그런 특강이 있느냐. 뭐 이건 이런 걸 뭘 어떻게 해 주겠냐.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어떤 특강이나 어떤 소재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런 사고가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아이들의 입시 영재고 입시 유형이 서술형이고 좀 개방형이고 많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선생님과 공부하느냐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 생각을 물어보고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의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열린형이나 어떤 사고의 확장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비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다원 교육의 어떤 과학 선생님들이 어떤 이런 영재고 입시에 맞춰진 최고의 선생님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원 이제 과학 선생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아마 어민들께서도 이제 뭐 다 아시는 그런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물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영재 물리의 넘버원 장발보 원장님께서 계시고요. 같이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좀 물리의 정석, 물리하면 이 선생님 하는 김승 선생님도 영재반에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과 코업을 하면서 물리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실 어떤 조태한 선생님과 노명희 선생님이 이제 같이 물리의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리에 맞춰서는 최강이라고 다른 학원에 비해서 물리하면은 다원 교육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못지않은 이제 화학 선생님들 일명 화상고 선생님이라고 하죠. 이 아이들이 화상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화상고가 화학의 산 고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의 고수 황규면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선배가 알려주는 화학이라고 해서 이선배 선생님이죠. 그래서 조금 화학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수업을 해주시는 이선배 선생님. 그 다음에 아이들의 좀 필요한 부분들을 심플하게 찝어서 수업을 잘 해주시는 어떤 김용 선생님이 어떤 화학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코어를 맞춰서 코어를 해서 화학을 진행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생물계 레전드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이 또 생물을 또 맡아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물의 구조화된 시스템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아이들 입장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시는 저희 팀장님 김효 선생님이 또 생물과 같이 해서 이렇게 생물을 꾸려 나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뭐 옆에 있는 사진과 지금 보이는 저의 얼굴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젊었을 때 찍은 거라서 일명 저희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대게쌈이라고 통하고 있어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름이 영덕이라서 영덕대게 이제 대게쌤으로 불리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이제
지구학을 같이 맞춰서 아이들을 지구학에 대한 좀 호기심을 많이 높이고 지구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남기용 선생님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뭐 각각의 이 선생님들이 최소한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 10년 최소 짧게는 10년 많게는 더 이상의 경험하시고 진행했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느 학원과 빗대어서 또 손색이 없는 이제 대치의 최강이면은 아마 세계 최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강사들로 구성이 돼서 앞으로 이제 영재고 다원 과학을 이끌어질 선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어서 수학 프로그램을 수학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부원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올해 이슈가 될 만한 건 일단은 수학 부분에서 열린문항과 그다음 서술형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는 역시 당연히 경기가 좀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열린문항도 나왔고 모두 서술형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 안에서는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느냐,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딴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딴 건 아니고요. 일단 중등시험 문제를 푸는데 단계를 다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봐서 다음 단계로 통과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 형태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에 따라서 형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총 이제 어찌 됐건 이제 12단계를 거쳐야지만 이걸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중등 심화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그거 안에서는 실제로는 뭐 사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좀 낮은 반에서는 그걸 이제 수업 시간 안에서 좀 더 꼼꼼하게 봐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돌려봤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어요. 실제로 이제 시험이 다 끝날 때쯤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었니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딴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안에서 실제로 응용 발전해서 이제 영재고 시험이 나오는 거라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기본기를 확실히 다졌을 때 아이들이 수학적인 능력이나 사고력이 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 안에서 올해 2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쉬었다고 했는데 그 쉬었다는 이유도 사실 문항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전형적인 문제들을 확실히 포인트를 잡아서 푼 친구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좀 어렵게 돌아가서 이제 시간을 많이 낭비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어렵게 풀었거나 이런 단계를 거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놨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경기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아이들이 생각을 사고할 수 있게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계속 출제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많이 풀어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포인트 무엇일까? 공부하는 게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거를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1200 플러스 알파의 문제를 스스로 풀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저희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에서 나오고 그 사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국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뭐 일단 중등 심화를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전형의 문제를 세트형의 문제를 풀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푸는 것이고요. 아이들마다 목표가 있을 테니까 그 목표인 학교의 유형에 맞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비교하고 그리고 점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일단 어, 정규 수업은 당연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 안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론 교재는 당연히 영역별로 그리고 선생님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딴딴이 있을 거고, 아까 회국자 있을 거고, 그리고 일기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입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학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나면 그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원하는 바가 있으니 거기에 맞게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게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겼고 이거 해보시면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말본장입니다. 질의응답 받기 전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채팅창을 봤더니, 경경지구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에서 올해 사실 제가 730명이 서류를 냈잖아요. 경경지구는 2학년이 얼마고 3학년이 얼마인지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2학년이 거의 300명, 2학년이 300명, 3학년이 4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3학년의 비율이 한 400명, 2학년이 한 300명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는데 저희 아이들 재원생들을 기준으로 제가 합격률을 좀 분석을 해봤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5%, 80%까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50% 정도 붙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경경재고가 이렇게 하면 150명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한 200명 정도 되니까 한 300명 되니까 시험장에 한 550명 정도 500명 정도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이 400명이 채 안 되는 300 몇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서류에서 거의 뭐 반절 이상이 탈락한 이런 그 경우가 있어서 주변에 보니까 그 경경재고 시험 서류를 탈락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반면에 대전영재고는 서류 탈락률이 좀 적었죠. 근데 이런 게 경경재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옛날에 막 경경재고 너무 많은 인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두 군데 나눠가지고 막 고등학교 빌려가지고 시험 보고 그랬는데 정작 애들은 절반밖에 안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난 애들조차도 2학년들이 막 쉬는 시간에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런 꼴을 보면서 아 이게 아무나 시험 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영재고 자체에서 시험 보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경경재고에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카파가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카파가 한 400명 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아마 그 지금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하면 경경재고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요 정도 서류를 탈락시킬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지원할수록 탈락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그건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올해 지원자가 408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류에서 거의 80% 이상이 통과를 했지만 만약에 이제 내년에 대전영재고를 또 더 많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서류 탈락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각 학교마다 약 한 4배수에서 5배수 정도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합격자 인원의 한 4배수에서 5배수 정도로 올해 좀 맞춘 느낌이 있어요. 거의 좀 균일하게 시험장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일단 그 서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류 준비를 조금 일단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는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추천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추천서 같은 경우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 요즘에 코로나 같은 경우로 학교 많이 안 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존재감이 학교에서 별로 없던 아이가 담임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왜? 너 영재고 가게? 네가 영재고 가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미리 조금 그 담임선생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그냥 수업 시간에 존재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는 앞으로 영재학교 입시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수학과학에 소질이 있다는 점을 뭐 대놓고 어필하면 너무 없어 보이고 근데
진짜로 소질이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는 정말 말수가 너무 적은 아이보다는 오히려 활발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의사 표현을 잘하는 아이들이 서류도 잘 되고 실제로 최종적인 합격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만약에 그 성격적으로 막 너무 조용하고 그런 학생들도 덜어 있을 수는 있잖아요. 특별히 경경제고 준비한 아이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차분하고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자꾸 자기 어필을 하려고 노력은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기부인데 생기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학교가 밋밋하게 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담임쌤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자소서 정도예요. 이 자소서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정규반이 시작이 되면 그 담임선생님들이 자소서 쓸 거리들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죠. 상대적으로 대치동 이번에 이제 지역 아이들이 서류를 잘 통과를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자소서나 이런 거에서 좀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제가 오늘도 어떤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그 뭐 정보 올림피아드? 정보 쪽에 이제 그 올림피아드를 좀 준비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경경지구는 정보 올림피아드 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정보 쪽에 특기가 있다고 학교에서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자소서에 써도 되니 올림피아드 성적은 쓰는 거 아니지 않냐. 물론 성적을 쓰라는 게 아니다. 아이가 정보 올림피아드를 했으면 그 올림피아드 한 내용을 가지고 또 수학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배운 시언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수학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지 과학의 어떤 내용을 그 프로그래밍화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탐구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 쓸 수 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즉 자기 특기를 좀 잘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뭐라도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꾸준히 노력하는 흔적들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절반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단계인데 경기는 전체적으로 2단계가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전형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 분석 설명회 때도 물리에서 나온 문제가 거의 사고의 한 10단계를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해결해낼 수 있어야 정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의 문제들을 소개하고 그랬는데 경기는 전통적으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꼭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통 이제 영재고 준비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 꼼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는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좀 잘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경경지구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타의 학교들은 사실 성적 좋고 그러면 잘 붙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년부터 경경제고 같은 경우에 좀 성적이 좋고 그래도 그 최종적으로 잘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올해도 저희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성적대로 잘 됐네. 2단계에 한 명이 조금 아쉬워요.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괜찮고 좋았는데 다른 걔보다 훨씬 못한 애들도 잘 붙고 그러는데 그 아이만 조금 아쉬운 경우가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이런 이변들이 조금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면서 저희 수학 프로그램 중에 딴딴 프로그램 이런 거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수할 수 있는 아이들이 경기보다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필기 시험이나 이 시험을 조금 잘 보는 아이들이 칠 수 있는 이런 학교여서 서울영재고나 경경제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 저기 뭐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대전 보는 것도 일단 합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고요. 대전이 아마 지역 우발을 거의 채운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대전 지역의 특성상 전국에서 싹 모이는 거잖아요. 전라도 뭐 경주 뭐 저기 경상도 그다음에 강원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대전은 아마 그 지역 안배가 좀 잘 이루어진 학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원래 대전이 이 캠프에서 1.5배수를 뽑는다고 했는데 우발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1.5배수 캠프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잘 저기가 돼 있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우발 때문에 지역 우선 선발 제도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설명회 전에도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지역 우선 선발 제도 때문에 서울 지역 아이들이 지방학교를 가는데 한 10명 정도씩은 TU가 줄어든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효과들이
우리 그 시험에 나타나서 실제로 세종예술영재학교나 기타 이제 영재학교들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는 그 합격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경기하고 대전을 그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서울 영재고를 칠 수 있으면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게끔 하면은 사실 예측이 가장 가능하고 뭔가 지도하는 데 편리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경기 지역 아이들 중에 꼼꼼하고 서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경경제고를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 영재학교 입시에 대한 경기의 특징이나 대전의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영재학교 입시가 내년부터 뭐 공통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런 말들을 좀들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한 문제로 출제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올해도 광주, 그 다음에 인천, 세종, 그 다음에 어디죠? 대구 네 개의 학교가 과학 공통문항을 가지고 이 공통문항을 이제 내서 자기들이 거기서 취사 선택해서 학교별로 문제는 좀 달랐으나 합쳐보니까 공통문항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내년에 이 공통문항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학교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씩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라고 하는 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서 캠프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뭐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시가 정상화가 된다면 정말로 영재학교 입시는 서류를 통해서 거의 한 반절 정도 걸러내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한 절반 정도 서류를 통해서 걸러내고 그 다음에 2단계 그 지역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한 1.5배수, 2배수 정도를 캠프에 가서 뽑는다. 뭐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뭔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나름대로 자기 특기를 살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특별히 제가 부모님들한테 독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독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학원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독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들을 갖는 게 앞으로는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수학과학의 2단계 시험 난이도는 사실 뭐 예년하고 비슷했지만 전반적으로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늦게 시작해도 영재학교를 충분히 준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인원이 예년보다는 조금 줄고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이 지역 우선 선발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방 아이들은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어차피 이 영재학교에서 아마 그렇게 되면 서로 탈락 비율이 점점 줄어들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전체 대비 인원이 줄게 되면 지원하는 인원이 줄면 어차피 영재학교에서는 4배수 내지는 5배수까지는 확보를 해서 시험을 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서류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이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우리 지금 본장님들이 잘 설명들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월수금 3일, 화목일 3일 이런 식으로 수학과학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3교시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60분씩 잘라서 하면 쉬는 시간 하다가 보면 끝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에 이제 8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좀 호흡을 약간 좀 길게 가야 되는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나눠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 시험 보면 화학 시험 보고 데일리 테스트 보고 생지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표가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말에 시험 봐서 또 반을 올리고 내리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이들 반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그냥 아이들 레벨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요즘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엄마도 안 무서워해요. 요즘에는 엄마가 꼼짝도 못 하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너 반 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협박 삼아서 애들 공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는데 실제로 반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일단은 그런 거는 일단 반을 신중하게 하고요. 그 입학 시험 자체가 온라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온라인 모의고사는 일단은 레벨링을 위에 반, 아래 반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세부적인 그 구분들은 이제 시험을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반을 나눌 계획입니다.
뭐, 입시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좀 질문들이 제가 다 설명 못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들을 받으면서, 에,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기 질문들을 하셔서 대답들은 좀 드렸는데, 주말 단과 같은 경우, 주말 단과반으로, 딴딴 프로그램은 저희 정규반의 프로그램이라, 그 딴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이 정도 되는 상위권들은 뭐 야간에 이제 보통 숙제로 내주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기초가 필요한 학생들은 정규반으로 저희들이 편성이 돼서 하지만, 주말에 단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경기 남학생 비율과 여학생 비율은 경기는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여학생 비율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해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뭐 남학생 비율을 여학생 비율을 정확히 정해놓고 뽑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이제 해마다 그 발표를 하면 걔네 저기 경영재고는 아예 보도 자료로 해서 어떤 아이들이 붙었는지 몇 명이 붙었는지 남학생 몇 명 붙었는지 이런 거 발표하거든요. 보통 보면 한 20% 정도는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뭐 남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불리하거나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학교 선택은 성적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모의고사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뭐 서울 경기 지역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조금 부담스럽고 이런 학생들이 대전 치고 그다음에 한국 예술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성적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물론 그 성적이 저기 잘 안 좋게 되면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예술이나 한국을 쓴다고 해서 꼭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나 이런 확률을 보고 저희들이 입시를 지도하는데 아무래도 서울 경기 지역 아이들은 우선 아이들이 좀 많고 경기 영재학교가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시험 치면서 어떤 반사 이익을 거두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상위권들 중에 경기 영재고를 붙을 수 있는 아이들, 특별히 경기 지역의 상위권들이 서울로 진학을 안 하고 그냥 경영재고를 지원하는 경향이 생겨서 옛날보다 경영재고를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퀄리티가 한 2, 3년 전부터는 많이 올라가서 좀 그 서울 상위권 아이들하고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재고 뭐 상대적으로 상위권들이 좀 비중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대전을 올해 제 기억으로는 좀 제가 숫자를 정확히 하겠는데 대전 영재고를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서류에서 한 4, 5명 정도 탈락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캠프를 한 10명 정도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10명 정도 들어가고 외곽 지역에서 이제 또 한 10명 정도 와서 이번에 캠프를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해서 대전에 보냈습니다. 대전 우선 선발된 아까 그 데이터는 저희 인천 송도에 저희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인천 지역 우선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 우선 선발은 아니에요. 아마 저희 학원에 서울 지역 우선 선발은 없고요. 서울 지역에서도 뭐 한두 명 뽑히니까 아마 그 좀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또 저희들은 뭐 과학만 어떤 학원은 무슨 뭐 너희들은 수학만 들으니까 수학 시험만 봐. 과학만 들으니까 과학 애들 데리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뭐 과학 시험 봐도 모의고사 다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수학 과학 모의고사를 두 군데서 보면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뭐 나름대로 장점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아이들한테 뭔가 배려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게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학원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합리적으로 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을 붙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경경제고 서울영제고, 글쎄요. 공부 잘하면 서울영제고 쓰시고요. 만약에 서울이 좋고 이러면은 경경제고로 붙을 수 있으면 경경제고 쓰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것도 조금 어려우면 다른 영재학교를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모의고사를 봐가면서, 뭐, 특별히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숨은 고수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역이 어디 학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역시나 아까도 케이모하고 영재학교 입시들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수학생들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을 못해서 생기는 말이다. 제가 정말 멋진 말이어서 응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 K모 2차, 예를 들어서 K모 2차 같은 경우가 서울영재고 경경제고 합격생보다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K모 2차를 간 아이들이 왜 K모 2차를 지금까지 준비했겠어요? 얘네들이 영재고 생각해서 K모 2차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가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죠. 다시 말하면 경경제고나 서울영재학교 붙은 아이들의 최종적으로 붙은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K모 2차에서 상이 있거나 K모를 했거나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KMO 때문에 영재고를 붙었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관련을 짓는 것은 이 개념의 오류입니다. 실제로 영재학교 입시는 그 KMO 문제와는 상당 부분 다르고요. 이거는 이미 이제 많은 선배 어머니들 그리고 이미 보편화돼서 대부분들 아세요. 그리고 영재학교 입시 문제랑 KMO 문제는 유형이 다르고 첫 번째 유형이 다르고 그 다음에 범위가 다릅니다. 출제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영재학교 입시를 K모를 해가지고 학습 경험이 조금 많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수학 문제 해결력이 좀 커서 영재학교를 잘 붙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K모를 했기 때문에 붙은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영재학교들은 K모를 굳이 아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아마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들어보시면 걔가 영재고를 붙었어?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으니까 이제는 K모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들은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K모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학원은 K모를 하면 나중에 영재학교 가서 내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은 뭐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역시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영재고 가서는 휘문 중에서 내신 1등 할 수 있는 애가 영재학교 가면 내신 1등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성실성과 어떤 기본적인 영재학교를 갈 정도의 아이들은 기본적인 머리는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실하게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내신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KMO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할 필요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례는 좀 KMO 2차를 준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인데 1차에서 50점을 맞았어. 50 몇 점을 맞았어. 그래서 간신히 KMO 2차를 통과했어.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학원의 초5, 초6 아이들이 수상화를 꼼꼼하게 공부하고 기하하고 정수하고 조합을 좀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5, 6학년이 지금 KMO 1차에서 5, 60점대가 나와서 KMO 2차를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중2가 그것도 5일씩 공부를 해가지고 KMO 1차에서 50점 맞았는데 KMO 2차를 준비해야겠다. 물론 그 아이가 뭐 과학도 잘 돼 있고 다른 과목들도 정말 괜찮은 아니면은 그거 준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데 과학이나 다른 여타 과목들에서 조금 미흡한데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도 미흡한데 그걸 준비하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 대비반 테스트를 보면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애들은 수시로도 올리고요.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해서 반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뭐 못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막 아이들
오락내락하면 애들이 너무 공부가 어렵고요. 그리고 적응하는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배려하면서 최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레벨 테스트를 해서 올리니까 처음에 낮은 반을 배정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뭐 영재고 입시 준비 안 할래 뭐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꼭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차분하게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반을 나누는 거는 애들을 뭐 그레이드를 먹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위반에서는 불필요한 설명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밑에 반에서는 개념 설명이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학원을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투, 기백, 미적, 뭐 이런 것들은 선행이 영재학교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수투나 미적, 기백 이런 것들 뭐 아이가 시간이 남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영재고 합격하면 옛날에는 제가 중3 때 영재학교를 진학을 하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재학교 가서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중2가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별로 딱히 이게 학교를 가는 건지 뭘 배우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중2 때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래서 뭐 잘 따라가 가지고 3학년하고 해갖고 내신 잘 나오면 그냥 고3 때 대학 가는 거고 만약에 안 돼도 뭐 1년 재수하면 같은 학년끼리 가는 거니까 차라리 재수하는 게 낫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2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영재반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주 상위권 한두 명만 들어오게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중학교 2학년 영재고반도 제가 간담회를 해서 반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혹시 중2 영재고반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그 간담회 해가지고 반을 구성을 할 겁니다. 생지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월수금 세 타임인데 저희들이 과학 같은 경우 세 타임이 이렇게 있으면 물 자 이렇게 쪼개서 항상 합니다. 화화 생생 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을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단과로 나가면 진도를 확확 뺄 수는 있는데 영재학교 입시는 보시다시피 과학에서 많이 나와봤자 8문제 각 과목별로 2문제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서술을 해가지고 문제를 독해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써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거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의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0분씩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계속 자극을 주고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만나게 되면 애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걸 다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그날 배운 소재를 완벽하게 리뷰를 그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마스터를 하면 실력이 늘 수가 있는 게 종합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월 달부터 요거는 1년 동안 꾸준히 일단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또 특강들이 붙어가지고 학습에서 예습 복습만 잘하면 사실 영재고를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습 역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이 되는 아이들은 1년 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네. 네, 영재고 준비하고 하다가 좀 탈락하는 아이들이 지금 과고반에 앉아서 열심히 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고반도 저희들이 월수금, 화목일 이렇게 해서 이제 과고반은 과학은 이틀하고 수학은 3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과고반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해마다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좀 차분하게 영재학교 물올이나 화오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약 한 50%에서 60%는 영재고를 가고요. 20% 30% 정도가 과고를 가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일반고를 가는데 일반고 자사고를 가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중학교 2학년이 준비할 수 있는 지금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이 저는 영재학교 입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확실히 하고요. 애들이 뭐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영재학교 들어간 아이들이나 심지어 일반고 간 아이들도 찾아와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보람도 또 가져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질에 너무 겁먹고 아이들이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확실히 아이들을 관리하는 만큼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건 애들을 너무 그 환경에 좀 이렇게 트레이닝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근데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거에 맞게 좀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좀 잘 준비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답형 위주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입학 시험 자체는 그냥 그 약간 위에 반과 아래 반 요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고 각 레벨에서의 세부 반편성은 저희들이 시험 봐 가면서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걸 꾸준히 해가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의 인원은 대략 15명에서 20명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재고 과학고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영재고 학교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커리 운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과학고는 그에 반해서 교육청 소속이 돼서 국가에서 정한 커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고의 장점은 2년 만에 그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2학년 때 가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1년 재수를 해갖고 제 나이에 저기 재수를 통해서 영재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저기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데 이제 영재학교 그리고 뭐 둘 다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보는 건 맞고요. 커리 운영이나 또는 애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영재고가 훨씬 더 높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 시험 범위는 일단 물리원, 화원 정도의 기본 개념 정도를 출제 범위로 잡고 냈습니다.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물리원이나 화원은 하고 오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 정도랑 중등 범위랑 물리원, 화원 정도의 범위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뭐 올림피아드를 꼭 하지 않아도 입학 시험을 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이제 올해 영재학교에서 뭐 잘하는 애들이 탈락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특별한 아이들이 몇몇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학원의 사례를 보면 거의 뭐 성적대로 되긴 한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서류에서 좀 상위권 아이들이 몇 탈락한 사례는 있으나 뭐 이번에 2단계 시험에서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떨어지거나 그런 사례는 크게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좀 줄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재학교 입시는 언제든지 이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그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좀 잘하는 아이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뭐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기과고반이라고 별도로 해서 편성하진 않고요. 일단은 초기에는 레벨별로 아이들 그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레벨에 맞게끔 공부를 시키고요. 학교별로 반이 구성이 되거나 이런 거는 그 내년쯤 돼서 이제 저희들이 반 편성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반 구성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경적으로 시험 치는 아이들도 일부 이제 그 반에서 서울반이나 이런 데서 공부한 아이들이 덜어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이들과 상의를 하고 담임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그 학부모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 들어오시면 저기 상의를 해가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이 혹시 멀리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원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 저기 뭐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드리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류 불합은 사실 저희들도 아이를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거는 그 자기소개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추천서랄지 생활기록부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특별히 추천서 같은 경우를 꼼꼼하게 추천서는 어떻게 써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떨어졌는지 저희 생각에는 붙을만 한데 왜 떨어졌지 이런 아이들이 덜어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영재학교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서류나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그 확실히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추천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좀 미리미리 좀 잘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공동 출제가 확대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확히 제가 예언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입시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입학 전형을 꼭 4월, 5월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비밀들을 잘 지키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이제 공동 출제를 하려고는 한다는 말은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학교마다 자기의 특색을 나름대로는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질문에 대답은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빠진 질문이 있을까요? 네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질문들이나 의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덕 본장님 말씀드렸지만 좀 미리미리 시험을 보시면 저희들이 반 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반이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반이 꽉 차면 그 반에 들어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월수금의 배정을 받고 싶어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올해 이번 주에 화울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무료를 뭐 매일 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좀 중간중간에 시험을 봐서 반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회는 좀 마치고요.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